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어, 옆에 앉아 계신 분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추모 사업 부서장이신 우리 단원고 신호성 군의 어머니이신 정부자님이십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머님 먼저 소개 그냥 짧게 해주시고 또 가족협의회 추모사업부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 그래서 추모부서가 있거든요. 예, 추모부서는 추모공원을 말하는 거고,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 8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살던 안산에, 또 아이들의 고향인 안산에, 또 아이들이 추억이 있는 안산에 데려오기 위해서 지금 6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엄마들로 구성이 되고, 두 위원장, 운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고, 이번 7주기 때 선포식까지 이제 진행하고 있어서 이대로 조금 차근차근 더 연장이 되지 않고 바로바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빌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한빛 군도 평상시에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다고 들었고요. 어머님 책에도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분들을 만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이 이렇게 같은 자리에 한 거가 굉장히 뜻깊은 일인데요. 두 분은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이전에? 만나 뵙지는 못하고 그냥 오늘이 저기 처음 만나시는. 보기는 처음이고 이제 네. 이름과 저건 네. 알고 있었었죠. 네. 우리 정부자 어머님 오늘 강의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은 우리 PD님이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었구나. 그 성품이 엄마한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머님이 아드님의 말 한마디에 반성할 줄 알았다는 거, 바로 사과할 줄 알았다는 거, 저는 들으면서 우리 호승이한테 좀 고집을 부리지 않았나, 그런 엄마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우리 피디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 저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좀 이어간다면 더 밝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들고요. 젊은 청년 우리 피디님께서 너무나 좀 대단한, 마음이 좀 따뜻하고 대단한 좀 젊은 청년이었구나 라는 것을 듣고 다시 좀 배워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기성세대로서 좀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네. 저도 오늘 강의를 듣고 이번 기회에 한빛군이 정말 훌륭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김혜영 님도 한빛군의 이제 뜻을 이어서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를 아버님하고 설립하셨고, 우리 이제 추모사업 부서장님이신 정부자님도 4.16 생명안전공원을 위해 지금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두 분에게 이런 활동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지 한 말씀씩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한빛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갖고 있어서 그것만 생각나서 그런 거예요. 한빛 분명히 까칠한 적도 있었고 속도 썩였을 거예요. 근데 한빛이 떠나고 나니까 좋은 기억만, 좋은 예쁜 것들만 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한빛이 이렇게 막 미웠던 거, 속썩였던 거 이런 게 생각이 나면은 에이, 이러면서 속썩였지 이렇게 말할 텐데 예뻤던 거, 아름다웠던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호성이도 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또 너무
아들 자랑질을 했나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좀 그랬어요. 아닙니다. 네, 자랑하고도 싶기도 했었어요. 그냥 그래서 네. 네, 저는 한빛이 그 떠나고 나서 그 한빛에게 받은 게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갚고 싶다, 갚아야 된다. 근데 그때 갚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그냥 나중에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 칭찬도 나중에 해야지 또는 뭐도 나중에 사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받기만 해서 엄마로서 또 어른으로서 너무 많이 미안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미안한 마음을 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한빛이 남긴 그 뜻을 저희가 이어받아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결국 한빛에게 그 받은 것을 그대로 갚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전번에 이선호 노동자 소식도 듣는 순간 정말 청년들이 목숨이 너무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목숨을 잃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인 타살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적인 죽음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사회가 죽였고 사회적인 죽음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유가족이 된다는 거는 어떤 것으로도 극복이 안 돼요. 정말 극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나 말고는 우리 집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유가족이라는 그 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에 그리고 더 이상 죽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죽지 않아야 되고 더 이상 우리 집 같은 슬픔을 다른 집이 겪으면 절대로 안 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뛰어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능력은 없지만 좀 하고 싶어요. 네. 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우리 더 하시는 말씀. 네. 그리고 우리 정 부장님도 지금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은 한배 PD님 어머니 얘기 들으면 공감이 너무 돼서 진짜 눈물이 나온대요. 저도 저희 아이들 우리 250명이 갔는데도 왜 내가 당해야 돼? 왜 내 새끼가 당해야 돼?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이게 뭐야? 이게 너무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막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 억울해서 이제 부모님들 쫓아다니다가 진상규명한다고 밖으로 도는데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가 기일 돌아오면 부모님들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뭐 상을 차려준다는 그런 생각도 아예 없었던 거예요. 억울하니까 진상규명해야지. 범인 잡아야지.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은 아이들의 상을 좀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엄마들하고 논의를 해서 평목에서부터 상차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호성이가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 250명의 안타깝게 희생된 우리 아들딸들을 좀 챙겨야 되는 일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각자가 나의 딸, 나의 아들을 하다가 이제 우리의 아이들, 우리 애들 이 억울한 거 밝혀줘야지. 길 되면 설날 되면 가정에 있었으면 엄마가 만난 거 해줬을 텐데. 그러면 그때 이제 상차림하기 시작했고 그것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엄마들이 좀 편하자고 한 거죠. 나 살기 위해서 한 거지만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너무나 억울해서 이 혼백이 혹시 이 주위를 또 돌아다니지 않을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 엄마들은 좀 간절하게 좋은데 좀 여행하고 있어라. 엄마들이 진상규명하고 힘든 일은 엄마 아빠가 다 할게.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좀 하고 있어서 그래서 추모부서에 들어오게 됐고 지금까지 아이들의 안산으로 데려오기 위한 또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생명안전공원하고 약간 틀리다 보니까 주위에 좀 반대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꾸준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감수하고 또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열심히
관심 갖고 옆에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김혜영 어머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언론 인터뷰를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 잘 하시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여전히 나 왜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유가족이란 정체성을 받아들이셨다고 하셨고요. 그 사회적인 연대에 대한 책임을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연대는 어떤 의미인지 한 말씀씩 해주세요. 저는 오늘 이제 안산을 또 방문하게 되니까 좀 미리 왔어요. 그래서 기억 교실에 다시 한번 가보고, 그리고 이제 가족협의회 사무실 좀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근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 교실은 저랑 남편밖에, 한빛 아빠밖에 없었는데 너무 교실이 환하고 불이 켜 있고 깨끗하고 조용하니까 우리밖에 없는데, 거기 애들은 없고, 그리고 저도 이제 교직 생활을 한 39년 정도 했기 때문에 아까 너무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빛이는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교무실에 가서 또 선생님들 저기 사진들 보고 이랬는데, 사실 저는 유가족이란 말도 제가 스스로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유가족 하면은 일단 슬펐고 동정받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한빛 가기 전에 세월호의 유가족들을 갖고 얼마나 언론과 그 파렴치한 인간들이 어떻게 갖고 놀았는데, 그때 나는 분노해 갖고 제가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막 설명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분노의 대상이 또 내가 어느 날 유가족이 된 거야. 근데 분명히 유가족은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거든요. 그냥 뭐 내가 뭐 유가족은 이래야 된다 학습한 것도 아니고, 뭐 유가족은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이 정말 자식이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 없고 원상회복이 안 된다는 그거 하나만 갖고 있는 유가족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유가족을 측은하다, 피해자다, 동정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였다가,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유가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감사해요.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그래서 저는 이제는 유가족은 피해자나 슬픔의 대상이 아니에요. 동정의 대상이 아니고 주체로 서서 주도적으로 저희가 나서야 한다는 제가 책임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집과 같은 유가족은 더 이상 생기면 안 되거든요. 너무 힘들고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유가족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은 동정을 바래서가 아니라 이제 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나가겠다. 아까 호성이 엄마가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싶고 그런데요. 그래서 결국 저는 동정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내가 위해서 유가족의 정체성을 갖겠다. 그래서 내 이웃이나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세상이나 더 새로운 세상을 향하는 길을 안내하는 역할, 그다음에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결국 유가족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유가족이 피해자 동정의 대상이 아니고 연대를 하기 위한 중간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정부자 어머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말씀 진짜 공감되고요. 저희 유가족이 자식을 잃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저희가 선택을 해서 유가족이 된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아이를 야외 수업을 보내놨더니 돌아오지 않는 길로 해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도 사망 신고를 안 하고 있는 가족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식을 보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안산을 돌아다니고 시민분들 만나고 했을 때 그 동정의 눈빛이 싫어서, 아는 사람이 오면 전화도 안 왔는데 그냥 전화기 오는 것처럼 핸드폰을 이렇게 했다 대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 눈빛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그런 눈빛이 싫다고 내 자식이 우리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고요. 그 동정의 눈빛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눈빛도 나중에는 비난의 눈빛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식을 보내놓고 왜 이렇게밖에 활동할 수밖에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 국민들께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 어머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같은 희생자 유가족이 안 나와야 돼요. 이런 아픔을 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정도 7년 동안 정도면 국민들한테 이 정도 얘기면은 이제는 면역성도 생겼습니다. 우리 자식들 명예회복을 시켜서라도 우리 자식들은 억울하게 갔으니까 그 우리 아들 딸들을 보고서라도 이 정도의 들은 소리, 마음 아픈 소리는 우리는 충분히 건들 수 있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 우리 미래 세대한테 청소년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더 안전한 사회에서 더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도 우리한테 달려 있고 우리의 또 책임이다. 우리는 이 아픔을 이제 미리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기존에 지금 혼자서 아파하고 유가족이 되신 분들 아파하고 고민하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서로 연대해서 손잡고 함께 이겨내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똑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시고 우리 한빛 우리 어머님한테 연락을 하시든 4.16 가족협의회 우리 위원장님한테 연락하시든 연락해서 우리 손잡고 함께 이 길을 좀 이 힘든 고비를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유가족이 동정의 대상이 아니고 주체가 돼서 함께 연대할 때 세상이 바뀐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혜영 어머님 책 내용 중에요. 27회의 한빛의 시간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이별을 추모하고 존중하는 길이라는 말에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구절을 보면서 저는 또 세월호 참사의 단원고 4.16 기억교실과 또 4.16 생명안전공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와 저희가 기억했을 때 어머님들에게 어떤 힘이 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기억이라는 것을 그렇게 기억한다는 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 사건이 있었다 뭐 이거를 이제 사건이든 어떠한 일이든 머릿속에 그것을 기억하는 게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기억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걸 세월호를 통해서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요번에 책을 쓰면서 이제 책을 쓴 게 아니지 글을 쓰면서 제가 그 한빛을 자꾸 거기다 대입시키면서 제가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그 사건에 대해서 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저는 그 뭐랄까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희망의 싹을 틔우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한빛이를 자꾸 기억하게 하고 저희가 세월호를 자꾸 기억하게 하고 그냥 그건 지나간 일이야. 그런 일이 있었지. 팩트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꾸 기억하게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한 가지에 딱 더 이상의 죽음을 막자. 더 이상의 죽음을 막자. 더 이상의 사회적 참사는 없어야 되고 더 이상의 노동자는 죽어서는 안 된다. 이것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억한다는 게 그렇게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희망의 싹을 틔우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는 거 그런 의미가 되고 그리고 한빛도 보니까 한빛이 죽음으로써 방송 노동 환경이 열악한 현실이 처음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힘들다는 게 처음으로 이제 폭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카메라 뒤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시청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관심도 없다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또 그 얘기야. 또 세월호야. 또 뭐 3년 전 얘기를 또 하고 있어. 맨날 뭐 이현미 PD만 갖고 할 거야. 뭐 그 옛날 얘기를 세상은 변했어.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결국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뭐랄까 희망의 싹을 틔우는 일이 옛날 일을 기억하는 거, 잊히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저희 가족협의회가 기억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 몇 년 전에 베들링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대놓고 기억의 투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나라 자체가 베들링의 그 도시 자체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3년 흘리고 5년 흘리고 뭐 7년 10년 됐다고 기억해야 되고 잊어야 되고 힘들다 그러고 그런 말을 할까? 그러면 그 후에 발전이 희망적인 발전이 없는데 뭐 유난히 대한민국은 그거에 아픈 거에 끄집어내는 걸 좀 싫어하고 그리고 또 반복되면은 또 거기에 한탄만 하고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거의 다 이러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더라도 이게 10년, 20년, 30년이 가더라도 이게 문제점이 해결하지 않고 유족들이 명확하게 이 답을 듣지 않고 또 희생자에게 정확하게 잘못했다는 희생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처벌을 하고 그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 7년이나 흘렀는데 가만히 있지 왜 자꾸 기억하게 하냐 왜 아픈 걸 끄집어내게 하냐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다른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서 나쁜 말들을 만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여러 참사를 봤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세월호 참사의 가족들 엄마 아빠만큼은 여기서 뿌리를 좀 뽑아야 되겠다. 다시는 희생자가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아들 딸들 같은 그런 비참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 손에서 끝내야 된다. 라고 또 기성세대들 엄마 아빠들은 진짜 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세상에 안전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 엄마 아빠들이 움직여서 그것을 후손들한테 물려줘야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물려주려고 하면요. 그것은 끝도 없거든요. 그것은 같이 해나가야 된다. 유가족만 할 일이 아니라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네. 기억하지 않거나 기억할 필요가 없다 또는 기억하지 않거나 빨리 잊어버려라 이 말은 결국 이 말이 계속된다면 아까 호성이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참사나 매일 7, 8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거는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는 그냥 의무감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 저희가 기억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저희가 또 기억을 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낼 때 세상이 바뀌고 또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또 세월호 참사 7주기가 지나갔고요. 10월 26일이면 한빛군의 5주기가 돌아옵니다. 두 분은 지금까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힘든 시간들을 이제 지내왔을 텐데요. 저 입장에서는 또 어머님들의 건강이 걱정이 또 됩니다. 지금 몸과 마음은 어떻게 건강하신지요? 네. 그런 일상적인 거는 잘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지금 잠시 뭐 살아가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버텨내고 있다, 견뎌내고 있다 이런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 아마 유가족들은 다 거의 자식을 잃은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자식 보내놓고 그래도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움직이는 것은 쓸데없이 그 미안한 마음, 죄책감 모든 게 복합적인 것 같아. 뭐라도 해야지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함이 덜하니까. 근데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정답을 모르면서 마냥 칼자루는 뭐 그쪽에서 잡고 있고 우리는 정답도 모르고 그냥 막 뭐라도 해보는 거죠. 그래야지 아들 사진 보고라도 아이들 또 대기실 가서 사진 보고라도 좀 봐줘라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얼굴 똑바로 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네. 저도 옆에서 뵈면 건강을 돌볼 틈도 없이 지금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엄마로서의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버틴다, 견딘다 이렇게 옆에서 뵐 때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도 어머님들 건강 챙기시면서 또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어머님들에게 희망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신지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이제 작년 8월 말에 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몇 개월 이제 좀 방황하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건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하고 착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남기 힘든 사회는 분명히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건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니까 저는 반드시 바꿔야 되고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희망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저거 아들을 잃고 희망이 없으니까 삶이 이렇게 매일매일이 그날이 그날이고 그다음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희망이 있는 세상을 미래 세대에겐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또 하나는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다 보면 옆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도 좀 바라보고 무슨 고민을 하고 있나. 그다음에 이선호 노동자가 죽었으면 왜 죽었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 이런 관심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제 다른 말로 연대죠. 연대를 해야지만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 남에게 민폐 안 끼치고 나만 잘 살면 된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이미 다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줄 수 있게 정말 옆 사람 좀 바라보고 옆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세상이 되는 게 저의 희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많이 또 제 능력도 저도 또 교사밖에 안 해봐가지고 39년 6개월 동안 교사만 했기 때문에 사회를 잘 몰라요. 학교 생활만 그냥 애들하고만 학생들하고만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한비 씨 남긴 과제가 세월호는 세월호대로 과제가 있고 저는 저대로 이제 뭐 폭넓게는 못하지만 한비 씨 남긴 과제가 그 방송 그 현장 얘기니까 지금 방송 그 미디어 현장에 가보면 비정규직의 프리랜서의 일용직이에요. 거의 다. 많은 숫자가. 근데 그 사람들이 일단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어떤 4대 보험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소한 가입되지 못한 채로 최소한의 인권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노동자성인데 근로자로 인정받는 건데 그들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인정을 받긴 했지만 청주 그 CJB 그 청주 방송의 그 이재학 PD도 비정규직으로 14년 동안 일을 했거든요. 근데 단지 월급을 인상해 달라 했는데 그 한마디 그냥 그 다음날로 그냥 해고시켰어요. 그냥 일회성으로 도구로 그냥 생각했던 거야. 14년 동안 일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분이 그게 너무 분노하고 억울하고 힘들어서 결국은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제2, 제3의 이한배 씨 나올 때 저는 정말 분노가 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만약에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걸 하고 싶은 일은 그 방송 노동자들이 어떤 많은 비정규직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그리고 많은
또 우리 시청자들은 카메라 뒤에도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을 같이 생각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능력은 없는데 제가 하고 싶어요. 하고 최선 하고 싶어요. 네. 해주십시오. 꼭. 예. 근데 자꾸 무너져요. 무너져서 결국은 옆 사람의 지지 격려 이게 네, 참 네.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어머님도. 네. 저는 이제 또 추모부서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데려오고 그 후에 안산이 조금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산에서 거의 조금 이 안산 분들도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로 통해서 조금 안산이 변화가 좀 돼 있다. 제가 좀 희망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서 우리 아들을 보면 엄마 조금 손잡아 줄래? 좀 한번 안아줄래? 그런 말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저의 앞으로의 미래는 조금 그렇게 조금 생각하고 좀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안산을 같은 경기도에 살면서도 사실은 북부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낯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산 하면 이제 세월호의 도시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갖게 되고 그리고 또 한 6년 올해는 7년이지만 6년 동안 계속 그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세월호를 4월에는 학교에서도 추모 행사를 하고 이래서 많이 이제 계속 세월호를 지켜보고 있었고 또 광화문에도 이제 가봤지만 사실은 저는 직면하지는 못했어요. 광화문에서도 멀리서 보고 그리고 아직도 뭐 생일이라는 영화라든가 세월호 다큐를 아직도 저는 혼자는 못 봐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렇게 소심하고 이제 겁이 많은데 근데 이제 저는 안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안산은 세월호의 도시이기 때문에 슬펐다. 나한테 그런 맨 처음에 그런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 7년 동안 유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어떻게 활동해왔고 어떻게 안산을 변화시키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세월호 전과 우리나라는 세월호 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다르거든요. 그거는 모든 국민이 다 할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안산은 그래도 아이들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이 있기 때문에 슬픔 속에서도 빛을 찾아가는 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세월호를 어머님들을 보면서 나는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전 많이 잘 무너져요. 많이 무너지고 잘 혼자 웅크리고 울고 있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은데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하여튼 서로 연대하면서 힘을 내고 하여튼 안산은 지금 그래서 슬픈 도시가 아니라 저한테는 유가족들이 그 어떤 슬픔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그런 도시를 저에게는 비치고 저도 그 한빛의 어떤 삶을 빛으로 좀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진심입니다. 네. 어머님들 말씀 들으니 너무 훌륭하신 생각이신 것 같고요. 한빛군의 어머님 말씀대로 그 방송계 우리 그쪽에 이제 한빛군의 죽음을 계기로 정말 모르던 많은 부분을 알게 됐고 많이 변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또 우리 정부자 어머님 말씀대로 안산은 지금 우리 김혜영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 벌써 조금씩 어머님 희망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조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 시간이 됐나요? 질문을 좀 받아보면 될까요? 예. 지금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에 당첨이 아니고 질문에 뽑히신 분들은 저희가 우리 김혜영 어머님의 책을 선물로 또 드릴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어머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시라는 응원 메시지 있고요.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예, 응원해 주신 분들 있고요. 칸초초
분이니 어머님들이 만들고자 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앞에 말씀을 많이 해주신 부분이긴 한데 간단하게 그래도 책 들어야 되니까 한 말씀씩 해주시. 예, 앞에 또 나온 그냥 얘기긴 저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희망이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 희망. 네.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있으려면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예, 변화가 있어야 이 유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쉴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이렇게 떠났는데 이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슬프잖아요. 좀 변화되고 반성할 줄 알고 바꾸려고 노력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기 SHH로 돼 있는 분인데요. 가족을 잃어 슬퍼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모든 말과 행동이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어머님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조심스러워서 말을 이제 하고 싶어도 조금 이렇게 조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함께 하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또 가족들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눈물부터 글썽거리는데요. 용기 내시고 손잡고 리본 만들 때 같이 만들고 그런 모습 보여주고 또 달고 다니고 또 그런 모습 보여주고 그러면 또 힘이 나요. 힘이 나고 우리 함께하는 시민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희망을 찾아서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용기 같이 우리 용기 내요. 네. 네, 저도 처음 어머님들을 뵀을 때 저도 상당히 조심스러웠는데 그래도 그냥 뭐 부딪혀 보고 또 어머님한테 뭐 혼날 수도 있고 혼나도 또 다시 가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친해지고 하면은 또 그 부분이 조금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기 라오리로 돼 있는 분인데요. 청년의 문제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다만 PD 직군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요. 우리 사회의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해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질문 들었습니다. 글쎄 저거는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정책이나 조직을 해볼 수는 없지만요. 제가 느낀 거는 연대인 것 같아요. 연대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청년 유니온이 저희 그 한빈 문제 이게 같이 해줬잖아요. 청년 유니온이 뭐 대단히 뭐 큰 단체거나 센 단체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들을 설득하고 시민들을 설득하면서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연대에 가다 보면 뭐 그게 집단 지성인지 모르지만 연대에 가다 보면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조직이나 이런 시스템 문제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끼리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또는 그 조직 안에서 연대에 갈 때 그때 그 청년 문제 해결이 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모으면 이게 또 더 좋은 생각이 나오고 그다음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연대인 것 같아요, 저는. 예. 사회적 연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혼자서는 할 수 없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 함께 해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정진님, 한빛 미디어 센터의 연대를 함께 하겠습니다. 한빛군이 꿈꿔왔던 세상을 응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혜영 선생님, 한빛 어머니 응원합니다 해주셨고요. 김선희님, 과열 교육 경쟁 시스템이 그대로 사람을 소모품으로 비교하고 선별하고 함부로 교체하는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가장 시급한 개혁은 무엇일까요? 어려운데 어머니 답이
예. 너무 수준이 높으신 것 어려운 같은데요. 질문을 해주셔서 저기 교육 관련 교사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앞에서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앞에서 어머님들이 쭉 해오신 말씀 중에 또 그냥 해답을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들은 지금 대략 다 읽어본 것 같은데요. 더 들어온 질문은 없으시죠?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저희가 어머님 두 분께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마지막 정리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 참여해주신 분들한테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하여튼 귀한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안산에 와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더 의미가 있고 굉장히 기쁩니다. 제 책 겉장 표지에 보면은 그 눈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그것을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변화돼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는 거로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저기 슬프고 힘들고 다 위로받아야 될 상황이 되더라도 저렇게 항상 그래도 빛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겠다 이런 그러면서 치유받고 그러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희망이란 말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읽고 나니까 가장 너무 귀한 말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행복이란 말도 거의 써본 적 없고 뭐 희망이란 말도 거의 써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한빛 핸드폰 이름이 나의 희망이었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거의 지금 4, 5년 동안 못 써봤는데 하여튼 그 눈물방울이 빛으로 변화하듯이 모든 분들도 그런 희망적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두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님.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아프신 가족을 잃고 아프신 분들 집에만 통곡하지 마시고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계시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함께 해요. 예. 한 단체가 움직여서 고민하는 것보다 여러 단체가 움직여서 아이디어들을 내고 고민하고 함께 행동을 한다면 아픔도 좀 나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희망의 세상을 만들려면 또 너무나 예쁜 말이잖아요. 희망하면. 거기까지 가기가 엄청 힘들지만 우리 함께 간다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덜 힘들 것 같거든요. 아파하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기 댓글에 응원 댓글이 좀 많이 올라와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을 함께 만든 편집자이신가 봅니다. 책을 통해 이런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정부자 선생님, 김혜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강다희님 거 좀 보여줘. 오늘 강연을 들으니 엄마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을 하면서 어머니들이 진짜 힘들다고 느꼈던 건 언제시고 다시 힘을 얻게 된 계기가 무엇이셨어요? 질문인데요. 예, 그리고 응원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남과 함부로 비교하지 말고 온전히 독립된 한 존재로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자 애쓰고 있다고 김선희님께서 해주셨고요. 신정현님은 제가 병원 진료 때문에 조금 전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소리가 좀 작게 들린다고 말씀하시네요. 예. 김혜영 어머님 응원 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그동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꺼내기 힘드셨던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말씀이고요. 예, 서로 함께해서 손잡고 함께 이겨나가요. 마지막 댓글까지 읽었습니다. 저가 읽은 누군가 하신 말씀을 저도 읽었는 것 중에 되게 인상이 깊어서요.
적당히 사랑하지 않았기에 적당히 슬퍼할 수 없다고 어머님들이 그러실 것 같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새로운 이야기로 계속 태어나게 만드는 거라는 이야기도 너무 와닿았습니다. 예. 두 분이 바로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저희들 마음속에 한빛의 이름처럼 한 줄기 빛이 들어온 것 같은 따뜻한 시간이었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호성이 어머님도 고맙습니다. 네. 제 유튜브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안산 온마음센터 정기 포럼은 7월 한 달 쉬고 8월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8월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